김석진, 올해 65세인 그는 고급차에 홀로 앉아 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추며 그늘진 나무들의 그림자가 반사되었다. 그의 눈은 약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건 지나간 날들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공허함 때문이었다. 그는 일생을 음식업에 바쳤다. 어렸을 때 작은 꿈을 꾸던 소년에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유명한 음식 제국을 이뤄냈다. 이 음식점의 구석구석에는 그가 겪어온 값진 기억들이 가득하다. 어려웠던 시절, 그는 밤을 새우며 음식 하나하나, 고객 하나하나에 대해 걱정했던 날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것 같았다. 그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직원들이 되어 그가 쌓아온 것의 가치를 이해하기도 전에 떠나버렸다. 석진은 차문을 열고 내려섰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뜨거운 주방에서 일하던 날들이 떠오른다. 그는 더 이상 젊지 않고 다리가 피곤했지만 여전히 그가 평생을 바친 일에 대한 열정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그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강남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그가 처음부터 손수 만든 지점이고 그곳에서 수많은 추억이 쌓여 있는 곳이다. 이제 그곳에서 직원들이 계속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걱정이 되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아마도 너무 많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다. 그는 직접 가서 알아보겠다고 결심했다. 자신의 정신적인 자식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다. 음식점에 들어서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노인을 보고 천천히 주위를 살피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여기서 모든 것이 여관 그대로는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원처럼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서였다. 당신은 누구세요? 한 젊은 직원이 달려와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김석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새로 온 직원이에요. 하루만 일해보고 싶어서요. 직원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석진은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주변 분위기를 잘 느끼기도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자르고 있었다. 저기요, 거기 서 있지 말고 빨리 이쪽으로 와서 도와줘요.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석진이 돌아보니 한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고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가득했다. 그 여자는 바로 이 음식점의 유명한 VIP 손님인 장미연이었다. 그녀는 석진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말했다. 빨리 차를 주차해요. 거기 서 있지 말고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녀는 명령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석진은 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서 그녀에게서 차 열쇠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고객의 태도에서 큰 변화를 느낀 순간이었다. 그녀는 단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무시하며 자기를 하인처럼 대했다. 그가 돌아서서 가려던 순간 그녀는 다시 소리쳤다. 싼 차들 옆에 주차하지 말아요. 내 고급차가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김석진은 멈춰서서 차 열쇠를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무 말 없이 몇 초가 흐르고 그의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 찼다. 여기는 그가 기대했던 환경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창립자가 아니라 불합리한 요구를 따르는 일개 직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변화와 맞서야 할 순간임을. 그래서 그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의 요구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는 낮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음식점이지 당신이 사람들을 얕보는 곳이 아닙니다. 장미연은 입을 벌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다른 직원이 달려와 그녀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석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단이 내려져 있었다. 김석진은 주차장 한쪽에 혼자 서서 차가운 바람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다시 레스토랑 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그였지만 오늘 그는 자신이 정성껏 키운 이 정신적 자식들 속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고 그는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오며 그를 현실로 되돌아오게 했다. 한 대의 검은색 고급차가 천천히 주차장에 들어왔다.
그 주위의 일반적인 차들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였다. 김석진은 그 차를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불쾌함을 느꼈던 장미연의 차였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천천히 멈추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른 입술에서 한숨이 나왔다.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뭔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을 고려했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 불쾌감이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비합리적인 행동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고객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수고하여 서로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만든 모든 직원들의 문제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김석진은 주차장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나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지만 그는 그 따뜻함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발걸음마다, 숨결마다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세운 가치를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짓밟은 그런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몇 명의 직원이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냥 일을 계속했다. 그 누구도 그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고 그건 그가 원하는 바였다. 그는 주목받고 싶지 않았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했다. 갑자기 장미연의 익숙한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왔다. 얘 아직 제 자리가 없는 거죠. 어제 예약했는데. 김석진은 잠시 멈춰서 귀 기울였다. 예상대로 그녀가 다시 왔다. 그는 이제 그녀와 직접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리셉션으로 향했다. 그곳에 장미연이 서서 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는 입꼬리를 약간 올리며 마치 별 가치도 없는 무언가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저기, 당신은 누구죠? 그녀는 불쾌한 목소리로 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김석진은 급하게 대답하지 않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장미연은 콧웃음을 쳤다. 아마 그냥 일하는 사람일 텐데 그렇게 큰 소리칠 자격이 있는 건가요? 그녀는 명백히 존중 없이 말했다. 김석진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곳을 창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모든 고객이 직원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요구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자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김석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VIP 고객일 수 있지만 존중과 공정함은 항상 우선입니다. 저는 당신이 더 이상 직원들에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이어지자 장미연은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저 주차된 차일 뿐인데. 그것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그 주차 공간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요구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존중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석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 레스토랑을 노력과 사랑으로 세웠고 아무리 VIP 고객이라도 그 가치를 해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었다. 장미연은 도전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뭘 할지 믿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나 김석진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결국 장미연은 차갑게 웃으며 몸을 돌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떠난 후 공기 중에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김석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멈춰섰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느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씁쓸한 감정이 가라앉았다. 인간적인 가치가 무시되는 세상, 자만이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은 그를 지치게 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존중의 가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함께 만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김석진은 식당 카페 구석에 앉아 주변을 조용히 살펴보고 있었다. 접시와 숟가락, 물을 따르는 소리 등 익숙한 소리들이 그의 귀에 울려 퍼졌다. 그 모든 소리들이 그가 수년 동안 익숙해져 온 바쁜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오늘은 그 어떤 따뜻한 대화의 소리도 친근한 미소의 시끌벅적함도 없다.
모든 것이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는 마음속에 치솟는 불안을 끄지 못했다. 어제 장미연 고객은 그에게 자신이 낮춰진 기분을 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식당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불합리한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가치들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녀나 그 누구도 자신이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을 무시하게 놔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제 행동할 때가 왔다고 느꼈다. 존중이 쉽게 침해당하는 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직원들이 계속해서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가로막았다. 돌아보니 서비스 팀장인 민지가 그 근처에 서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알고 계시죠? 장 씨는 어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가 올 때마다 뭔가 문제가 생겨요.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새로 온 사람은 모두 하루 만에 떠나야 했어요. 김석진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장 씨의 불쾌한 행동을 견뎌온 많은 직원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팀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그들은 존중을 받을 자격도, 건강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기회도 없었다. 민지,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직원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보고 있을 수 없다. 김석진은 마음속에 무거운 감정을 안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다른 직원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민지는 그를 바라보며 희망의 빛이 눈에 반짝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저희는 항상 선생님을 믿습니다. 석진 선생님. 선생님이 일어나시면 저희는 언제나 선생님 뒤에 있을 것입니다. 민지의 말에 김석진의 가슴은 저릿해졌다. 그는 수년 동안 지칠 줄 모르고 일해왔지만 지금 그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창립자든 단순한 서비스 직원이든 간에 모두 공평하게 대우받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 장미연의 차가 다시 식당 앞에 나타났다. 그 비싼 반짝이는 차는 마치 그에게 도전을 던지듯 그대로 서 있었다. 김석진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오늘 그는 그녀와 다시 마주해야 했다. 그는 일어나 코트를 정리한 후 문을 향해 걸어갔다. 손에 문손잡이를 쥐고 있는 그의 모습은 단호했다. 식당에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장미연이 들어왔다. 여전히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녀는 누구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김석진은 망설이지 않고 그녀가 말을 꺼내기 전에 바로 다가갔다. 장 씨, 내가 당신과 이야기를 해야겠다. 김석진은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미연은 돌아보며 놀라지도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뭐라고요? 또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겠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내 식당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 김석진은 단호한 눈빛으로 답했다. 당신은 내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의 근무 분위기를 망쳤다. 모든 고객은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장미연은 비웃으며 그녀의 눈은 멸시의 표정을 드러냈다. 공평.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나는 여기 VIP 고객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남용할 수 없어요. 김석진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이 VIP 고객일 수는 있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 당신은 유효일 수 없어요. 장미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결정적인 확신을 느끼며 잠시 당황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후회하게 만들겠어요. 김석진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위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VIP 고객일 수는 있지만 나는 절대로 당신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내 가족이고 나는 그들을 지킬 것입니다. 장미연은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며 분노에 차 돌아섰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당신이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김석진은 그 자리에 서서 그를 향해 돌아서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단지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축한 가치를 지키고 있었다. 이 직원들, 그들의 헌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VIP 고객이라 하더라도 그가 쌓아온 것을 약화시키게 두지 않을 것이라. 김석진은 식당 복도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 식당에서 모든 것이 변했으며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아늑한 분위기는 더 이상 없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변화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단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 민지는 그에게 다가가며 걱정과 결단력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그가 장미연과 마주하고 있는 것을 봤고 그때 일어난 일은 그녀에게 이 식당을 창립한 사람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녀는 석진이 변화를 결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정말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민지가 부드럽지만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권력이 있고 우리 식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가끔은 우리가 심각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돼요. 김석진은 민지를 돌아보며 그의 눈은 전례 없는 결단력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물러선다면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그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어 식당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고 이곳에서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조금 걱정이 있었지만 석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결단력은 그녀에게 조금 더 안심을 주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장님을 지지하겠습니다. 김석진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민지와 같은 직원들이야말로 그가 계속 싸울 수 있는 동기였다. 그들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그가 수년간 가꾸어온 가치들을 믿고 있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장미연이 다음 날 돌아왔을 때 그녀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직원들을 멸시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들어왔고 마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주인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김석진은 이 대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여기 서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제가 이미 분명히 말했잖아요. 제가 당신에게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요. 저는 여기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김석진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고 그의 눈빛은 결단력으로 빛났다. 장 씨, 저는 이미 말했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존중이 결코 부족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제 직원들을 괴롭힐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얼굴에 놀라움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마주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당신이 나에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미연이 소리쳤다. 당신은 누구라고 나를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여기 VIP 고객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VIP 고객일 수 있지만 저는 이곳을 창립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곳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우리 식당이고 우리는 일하는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석진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장미연은 분노로 손과 발이 떨렸다. 그녀는 사람들이 항상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도록 만드는 데 익숙했지만 김석진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꼈고 그 감정은 그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일로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식당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김석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몇 초간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 대화를 지켜보았다.
이런 대면은 처음이었다. 창립자와 VIP 고객이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분노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김석진은 그녀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등을 돌려 직원들에게 일을 계속하라고 손짓했다. 그는 말해야 할 말을 다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다. 비록 공기 속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지만 석진에게는 그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가 항상 믿어온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투의 첫걸음이었다. 이 식당은 단지 그의 일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집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김석진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약한 불빛이 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강조하고 있었다. 수많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왔고 삶의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최근의 나날들은 그를 그 어느 때보다도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의 사무실로 들어온 민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 선생님,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녀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장 씨는 단순히 우리를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친한 친구들에게 집단적으로 식당을 보이콧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많은 고객들을 잃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석진은 마음속에 실망을 숨길 수 없었다. 그가 보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장미연의 자만과 권력이 그가 지켜온 모든 것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존중과 정의라는 믿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두려움에 지배당할 수 없습니다. 민지, 그는 부드럽지만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식당은 타협과 두려움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으로 이곳을 세웠고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장 씨는 누구든지 쉽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가 올 때마다 그녀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들도 우리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죠? 아무도 그런 적대적인 목표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김석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앞을 바라보며 마치 해답을 찾으려는 듯 말을 이었다. 그녀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민지.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하게 놔두면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선생님의 말 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엿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연민과 결단이었다. 다음 날 장미연이 평소처럼 자랑스럽게 식당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이 변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김석진은 더 이상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는 그녀가 자신의 팀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할 결정을 내렸다. 장미연은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들어왔고 도전적인 눈빛을 보였다. 선생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김석진이 접수대에 서 있는 것을 보며 즉시 말했다. 선생님이 하신 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대할 권리가 없어요. 김석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녀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두려움 없이 말했다. 장 씨는 여러 번 제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들을 해치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미연은 화가 나서 그를 노려보았다. 입술을 꽉 다물고 말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곳의 VIP 고객이고 선생님은 창립자이지만 저는 이곳에 많은 돈을 쓰고 몇 년을 왔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건 다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석진은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VIP 고객일 수 있지만 제 식당에서는 존중은 고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 직원들도 그만큼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들을 계속 해칠 수는 없습니다. 장미연은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은 저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칠 권리가 없어요. 저를 두렵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김석진은 등을 곧게 펴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제 가족이고 저는 그들을 해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며 김석진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부당한 상황을 지켜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그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장미연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 나갔다. 그녀의 실패, 그것은 김석진의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실패였음을 알 수 있었다. 김석진은 기쁨도 승리도 느끼지 않았다. 단지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민지는 그에게 다가가며 감사의 눈빛을 보였다. 선생님, 우리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김석진은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존중과 공정함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입니다. 김석진의 발걸음은 다시 단단해졌고 그는 앞으로도 길고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해질 무렵 부드러운 빛이 레스토랑의 창문을 통해 비추어 긴 하루가 끝난 후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들을 반사시켰다. 김석진은 창문 옆에 서서 먼 곳의 바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점차 안정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가벼운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그가 내린 모든 결정, 그가 한 모든 선택들이 정말 옳았을까? 그는 직원들이 학대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고객들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이 오늘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레스토랑을 유지하기에 충분할까? 민지는 방에 들어와 그가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조용했다. 사장님, 모든 것이 조금 더 안정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안심하고 고객들도 조금씩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멀리 있는 듯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겠지, 민지. 하지만 내 결정이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인지 계속 의문이 든다. 가끔은 장미연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지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각자가 작은 일이라도 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킨다면 어쩌면 우리는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석진은 민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는 이해의 표정이 떠 있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는 직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서도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민지는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고민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만약 사장님과 우리가 사장님이 만들어낸 가치를 믿고 지킬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김석진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조금 더 평온해졌다. 김석진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투쟁의 여정을 넘어서 오늘날 사회의 문제들을 반영하는 그림이기도 하다. 권력, 돈, 명성이 인간적인 가치를 압도하는 세상에서 인간애와 존중, 공정성 같은 행동들이 여전히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공정함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찾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사치스러워 보일 때가 많다. 매일 우리는 직장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김석진, 그 레스토랑 창립자는 고객이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학대와 불합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과의 대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적 요구들 사이에서 인간애를 희생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싸움을 반영한다. 오늘날의 삶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좋은 일이 때때로 약점이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질 때 과연 그것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직장, 가족, 사회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존중, 공정, 인간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김석진은 모든 이들을 존중하는 레스토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부의 끊임없는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것은 당신을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김석진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전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던져지는 마지막 질문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애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